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이관수입니다. 이렇게 새해 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많은 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제8차 당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 이러한 세미나를 외부로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단체적으로 발표자 토론자님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오늘 두 세션으로 나눠서 1세션에서는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8차 대회와 북한 체제의 정치 군사적인 안정성 평가와 전망 해서 정치 분야, 대외 분야, 대남 분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 그 전문가들의 그 고견을 듣고 또 토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경제 문제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논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뭐 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 정치 분야는 정영철 서강대 교수께서 북한의 통치 사상과 권력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사카이 다카시 일본에 있는 일본 공안조사청 옛날에 조사 제2부장을 하셨던 북한 문제 아주 전문가이시죠.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대회도 두 분이 발표를 하고 두 분이 토론해 주시고, 대남도 두 분이 발표하고 두 분이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나중에는 시간이 되는 범위까지 라운드 테이블로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이 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그 영역에 관계없이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발표하시는 분 토론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야 이 아마 효율적으로 제 시간에 많은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은 15분 정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은 7분 내지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서강대학의 정유철 박사께서 북한의 통치 사상 권력 구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정영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제8차 당대회에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권력 구조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총화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이데올로기와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한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8차 당대회는 2020년 즉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이야기할 때 제7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당과 정부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8차 당대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총화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계획과 방책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래서 먼저 이미 이때부터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혔고요. 혁명 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 전술적 대책 등을 확정하며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 전술 계획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당의
사상사업 체계 혹은 조직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이게 8차 당대회를 개최 결정을 하면서 내놓았던 북한의 목표였고 어떤 북한의 8차 당대에 임하는 어떤 자세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의 어떤 의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것들을 알리는 그런 대회였다라고 본다면 8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의 일상화가 안착화되고 당 중심의 이 체제가 정립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이 공식화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그리고 사상적 좌표 등이 설정되고 공식화되는 대회가 8차 당대회다. 따라서 명실상부하게 김정은 시대의 규정, 김정은 시대의 출범,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사상적 좌표가 공식화되고 개막되는 대회가 8차 당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난 10월 달에 열렸던 75년 열병식에서 이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차 당대회는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 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 무력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부들이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내에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식의 문화혁명 혹은 정풍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8차 당대회는 그걸 위한 사상적, 조직적 준비를 하는 대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 열병식에서 핵심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확고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 목표는 인민생활 향상이고 이거는 당과 국가의 당면화의 최고 목표이고 이걸 위해서 당 및 간부들의 일꾼들의 혁신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8차 당대의 어떤 핵심 의제이고 목표이고 또 북한이 8차 당대를 근 한 5, 6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만들어낸 의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8차 당대회 당 대표자의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7차 당대회하고 8차 당대회 대표자 구성을 보면 이 국가행정경제기관의 일꾼들이 7차 당대회에 비해서 약 4.5% 이상 증대를 했습니다. 전체 대표자에서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 보도 부문의 일꾼들이 지난 7차 당대회에 비해서 약 3.6%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7%를 차지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장 핵심 당원들이 숫자로 보면 약 2배 정도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7차 당대에 비해서 약 7.7% 증대를 했습니다. 전체 8차 당대 대표자 중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현장의 핵심 당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걸 위해서 비상설 검열위원회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아래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한 것들이 8차 당대의 대표자 구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이 대회 집행부 역시 총 39명의 집행부 중에서 약 75%에 달하는 29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즉 8차 당대회에서도 뭐 이외에 이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 등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또 총화의 과제와 이 그 당대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이 이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이 총화의 과정에서 드러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한다면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운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브루스 커밍스가 규정했던
이 to the mass, from the mass to the mass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번의 과정에서도 보면 이 비상설 검열위원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아래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당 상층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to the mass의 과정보다는 from the mass의 과정들이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현재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당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아래로부터 의견들 근거와 명분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고, 이건 과거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 시작할 때 강선제강소를 방문해서 내가 믿을 거는 노동계급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김정은은 내가 믿을 건 핵심 당원들 혹은 내가 믿을 건 인민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미국의 제임스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의 유형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유형을 통해서 보자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치 이데올로기와 권력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 맞춰서 총화와 북한이 이야기했던 권력 구조의 개편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그 총화와 총적 평가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김정일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선군 시대라고 하는 개념 규정 혹은 시대 규정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로 시대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 방식 혹은 사회주의 정치 방식이자 사상적 좌표로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인민중시 혹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동시에 선군시대 혹은 선군정치를 적극적으로 흡수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총화의 과정에서 인민군대를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돌발적인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유하는 국가방위의 주체,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한 것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군 정치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통해서 수용하고 흡수하고 있다. 즉 성군 정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민대중 제일 정치로 흡수하고 그럼으로써 계승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주장하면서 이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친인민적이라면 이번 당대회에서는 친인민적인 것과 동시에 친현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정치 이념으로 하면서 친인민적, 친현실적 사업을 추진하고 당세도와 관료주의 그리고 특히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천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총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직 전문이 다 공개되지 않았고 전문을 우리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분야와 뭐 이 대외 국방 분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당 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부분에서 권력 구조의 변화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목할 대목은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강화하는 문제와 당적 원칙 그리고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당 대열의 질적 공고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최근 연간에 이 김일성 고급당 학교의 문제, 무슨 평양의 그 종합병원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의 문제로 귀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문제들의 그
뭐 이후에도 드러났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방식은 결국은 당 사상 사업의 강화와 조직적 통제인데 이 두 개를 담당하는 당내 부서라고 한다면 역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번에 이 권력구조 개편에서도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문제가 가장 강도 높게 이야기되고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장은 앞으로 당 조직 내부의 혁신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당 조직 지도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당 조직 지도부가 그간 굉장히 비대해졌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화시키고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전문 부서로 조직을 개편하고 혁신하는 이런 문제가 당 8차 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김정은의 이 유일영도 체계 강화라고 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강조했던 분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현식이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관역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정풍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그 발표문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7차 당대에서부터 8차 당대까지의 흐름도를 보면 7차 당대에서 이야기했던 5대 강국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든지 경제관리 질서에서의 변화라든지 경제관리 체계에서의 변화 등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장성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을 했고 이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즉 주체적 요인에서부터 찾고 그것으로서 사상과 조직의 혁신,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에 대한 어떤 비판 그리고 수입병 등에 대한 어떤 사상적 태도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해서 사상적 좌표로서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그리고 조직적 혁신 등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경제 계획들 그리고 경제 전략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변화들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조선인민군에 대한 규정에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라고 지금까지 규정을 했고 이 규정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당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인민군을 국가 방위의 기본 역량, 그다음에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유하고 당의 용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눈에 띄는 것은 국가 방위의 기본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인민 무력성이 국방성으로 바뀌는 근거이자 뭐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보편적인 명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당 조직 개편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은 정무국이 다시금 비서국으로 환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무처도 비서처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 당원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당원에 대한 검열과 규율, 그다음에 총화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간 당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강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앞선 당 규약들을 검토를 해보면 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당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 세포에서 제명하고 이게 당 위원회에서 비준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6개월 혹은 1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3년간 당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당원에 대한 구제책을 더 유연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당대회의 정기적 개최, 그다음에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했고 당 중앙 군사위원회 회의 운영 체계를 보다 더 유연화시키고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당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상층부 기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당 세포에 대한 구성과 그다음에 이 초급당, 부문당 혹은 분초급당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를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기층당 조직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 세포, 부분당, 초급당을 조직할 수 있는 그래서 당을 재정비하는 이런 원칙들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이번에 대폭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기간 당 중앙검사위원회 총화에서 제 눈에 띄는 아주 두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데, 당 재정 수입이 확대됐는데 그 당 재정 수입이 확대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많은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져 당비 납부가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접적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당 참여율이 높아진 거, 혹은 당원들의 어떤 수익이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진 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 재정 지출도 늘었다 그러는데, 이 당 재정 지출이 늘은 원인 중에 하나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비롯한 당 회의 진행을 위한 회의비가 증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이 정상적인 회의와 결정 체계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당 회의 체계가 과거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 생각이 박사님,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직구조 개편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고, 눈에 띄는 것은 당 조직지도부가 사실상 당 조직지도부, 규율조사부, 그다음에 군정지도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고,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부서로서 등장을 했죠.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 조직사업, 그리고 그 사상사업에 대한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일 모레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 이 최고인민회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 법기관 체계로 있었던, 국가기관 체계로 있었던,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법무부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니,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조직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 이런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통치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 이념으로서의 우리 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사회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이 됐고, 이걸 위해서 내부 조직적 과제로서 전문 부서의 어떤 전문화의 강화,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사상사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를 좀 비교하는 차원에서 특히 그 8차 당대회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흐름도, 그리고 통치 사상이나 권력 구조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김정은의 지도권과 북한 체제의 안정성, 이 문제에 대해서 사카이 다카시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혹시 그 이분에 대해서 잘 많이 안 알려져서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그 평생 그 일본 공안조사청에서 조사 2부장으로 퇴직은 하셨지만, 북한을 막 평생간 연구를 일본에서 해오신 분이고,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발표를 하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매일 노동신문을 분석해서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상당한 그 연구를 하는 일본의 전문가로서 지금 계셔서, 이번에 그 8차 당대회, 특히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체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시고 여기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텐데, 한국말로 아마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표현이 조금 어렵거나 모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진구 교수가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통역을 뭐 부분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해주실 겁니다. 그럼 사카이 다카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런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카대한 소개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제 보고문을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을 해 주신 조진구 박사님께 대단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그 김정은의 지도권과 북한 제재의 안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심으로서는 김정은 지도권에 김정은이 이번 대회에 있어서 김정은의 그 지도 이념이 어떻게 지도권에 관해서는 그 이념으로서는 그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발표하신 것하고 좀 전복되겠습니다만 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진인민성이라고 해서 들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민대전제일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회의를 정기화해서 열리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까 발표하신 분이 상당히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그 지도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서 발표문에 적었습니다만,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은의 지도권은 상당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강화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보면 특히 제도적 위치로서는 아시다시피 조원피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켜서 김일성, 김정일하고 같은 지위를 받게 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봐도 간부들의 세대 교체를 촉진시켜서 많은 세대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봐도 김정은의 지도권은 상당히 강화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서 그런 김정은의 지도권 강화의 결과로서는 북한 제재도 물론 상당히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그렇다면 없는가 하면 몇 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보고문에서는 자세하게 쓸 수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인 문제로서는 아까 발표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성분 정치라는 것이 희박해지고 대신 인민대전 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인민생활의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서는 역시 군사력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힘을 측정해지고 앞으로도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경제 중심주의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서 선가는 군사력 준비가 오히려 많은 비중을 가지게 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진짜 바꿔지는지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발표에서도 지적하셨지만 대회의 군인들의 차지하는 군인 대표가 차지하는
그 손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 정도로 치러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금부의 압력이라는 옛날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역시 군사력 준비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를 속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김정은 자체에도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못하고 군사면에 오히려 힘을 가지게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번엔 결론이라든가 그런 것 봐도 역시 그 경향이 진짜 바꿔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앞으로의 지도권이 내부적으로서는 김정은의 지도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제재 내부의 문제로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것도 아까 발표에서 지적하신 문제지만 간부의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기구적인 개편이라든가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김정은의 첫 번째 중앙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간주한 바와 같이 힘을 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도 역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부의 부정부패 문제가 가려져야든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정말 김정은이 바른대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로서는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상당히 좀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들으신 분이 혹시 공감하시는 점이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실전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하지만 제 발표는 이상으로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 이제 정영철 교수님하고 사카이 다카시 선생이 발표를 하셨고, 그러면 한 7, 8분 정도로 이 일반적인 현황은 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지금 또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정창현 소장님과 김갑식 박사께서는 아주 이 정치 분야에서 핵심적이고 쟁점적이고 과제적인 성격을 갖는 문제적인 제시와 함께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정창현 소장님 발표해 주시죠. 조양조 교수님하고 사카이 다카시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게 북한의 당대의 결정문이라든지 또 많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여러 정론이나 기사 이런 것들이 조금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8차 당대 같은 경우도 7차 당대와 비교했을 때 자가경 제일주의라든지 인민 대중 대일주의라든지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5년 전에 열렸던 7차 당대 같은 경우에는 80년 8차 당대 이후 36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북한의 혁명의 성격이라든지 단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좀 큰 틀에서 원론적인 측면에 대한 규정들이 많았다면 이번 8차 당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수정을 가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강론적인 올해와 앞으로 향후 4년간, 5년간의 북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8차 당대에서 나타난 정치 사상적인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이번 8차 당대에는 1970년에 있었던 5차 당대회하고 대단히 좀 주객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시에 이 북한의 국제적인 정세도 좋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경제개발 계획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후계자가 등장해야 되는 시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8차 당대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직지도부의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선전선동부 부장을 비서를 개편을 해서 당의 용도와 직접 관련 있는 당의 지도와 관련 있는 부서들의 처음으로 손을 보고 이것을 하부 당원까지 침투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을 해서 새로운 당의 지침서를 만들고 그에 기초해서 사상 교양 강화를 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번 8차 당대에서도 확인됐지만 대체로 북한의 지도 사상을 7차 당대와 같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7차 당대 때는 성군 정치의 계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군 정치라는 부분이 빠지고 결국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중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모든 국방 문제라든지 당의 운영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 건설의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 이번 8차 당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당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 어떤 전민 조직지도부를 여러 부서로 분리를 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했고요. 또 당 중앙검열위원회를 폐지하고 검사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집행부서로 규율조사부를 만든 것은 이제 그 전에 나온 세도나 관료주의나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고위급 차원에서는 일정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이것을 당의 중간 간부층, 그다음에 기층 당원들의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담고 있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당의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또 인민성 얘기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작년에 우리가 북한을 볼 때는 1년 동안 문을 걸어 닫고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이 그러한 코로나 사태를 활용을 해서 내부의 김정은의 리더십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내부적인 조직 정비의 조직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을 하고 또 대외적인 그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어디까지가 사회주의적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사회주의에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경계를 세우는 작업들이
작년 한 해 북한 내부의 경제나 사회생활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법생활에 일반 대중들의 법생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번에 아마 당 법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든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리더십이나 조선노동당의 강화를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할 때 그것이 기반이 된 3세대들, 이 3세대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왔다. 조용원 제1부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됨으로써 또 당 부장급에 김정은 체제를 준비했던 우리로 치면 뭐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 중앙의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진출하면서 명진상부하게 김정은 체제가 당내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또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이번에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당은 당 규약대로 움직이고 인민 대중들은 법대로 생활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강조를 해서 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 북한이 정치국 회의라든지 당 전원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이번 당 규약에서 다시 5년마다 당대회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약에 넣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를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전원회의나 당대회에서 추진하면 되는데, 이번에 당 규약을 보면 그런 과정 자체도 정치국 회의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런 부분들, 당의 어떤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조직 문제를 논의를 해서 실행을 하고 그것을 전원회의나 당대회에 보고해서 추후 승인을 받는 형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북한의 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남쪽 외부에서 얘기하는 뭐 투명성이라든지 당 운영 효율성, 당 규약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을 당 규약에 명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곧 김정은 어떤 최고 지도자의 어떤 권위나 어떤 그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운영은 당 규약대로, 사회생활은 법대로 운영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북한 사회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 20년 동안 많은 부분에 혼선이 있었는데, 그런 혼선들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과 생활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는 단호하게 법대로 당 규약대로 처벌을 하던 어떤 제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그런 것이 이번 8차 당대의 당 조직 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폐막식에서 위민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 이 세 가지 부분을 세 가지 정치 이념으로 내세웠는데요. 뭐 이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민위천과 일심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전의 자력갱생과 지금의 자력갱생, 경제개발 5개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로 낸 시점에서의 자력갱생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자력갱생과 어떻게 다른 측면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생활 방식을 강화하고 또 경제 집행, 당의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개방적 수치를 높여가고 하고자 하는
그것에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자립경쟁을 더 굉장히 강조하고 자경학 제일주의를 하나의 어떤 모토로서 정치 방식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역설적으로 북한이 일정한 어떤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대외적인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좀 가르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 내부적인 문제들을 혼선을 없애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또 대외적인 개방 경제특구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하는 기준점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너무 이번 8차 당대의 어떤 그 결정들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주목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현 소장님이 꼭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이 8차 당대가 갖고 있는 그 함의에 대해서 폭넓게 뭐 말씀을 해주시고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위한 어떤 내부의 어떤 재정비 강화 또 기준의 설정 막 이런 뜻이 담겨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갑식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통일연구원의 김갑식입니다. 예, 그 세 분 선생님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분 선생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시간 제약상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당대회를 5년 만에 개최한 것은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표준화에 따라 당대회를 정례화하려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이겠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만 잘 지키면 버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좀 특이한 점이 당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그 대표 한 명당 1,300명의 당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617만 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북한 인구의 4분의 1이 되죠. 그랬을 때 이런 그 목적 의식이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방력과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과도 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라는 부분들은 그 대내외 양수 격장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느끼고 있는 정세 인식은 12일 날 김정은의 결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 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 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앞으로도 어렵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차 대의 정세 인식은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더라도 보수적이고 그 관만적인 기조. 19년 제7기 5차 당 전원회의의 그 기본 기조, 자력경생,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전, 군사적 담보, 당의 사상 통제 이런 기조의 연장성에 있었고 이런 결국은 그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 정책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제가 봤던 키워드는 그 국가적인 자력경생. 이게 이제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자력경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 대외 대남 분야는 뭐 핵무력 고도화 계획으로 한미의 선행 정책을 압박한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대강, 선대 선의 원칙, 비례적 화답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정책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분야 들어오면은요, 저는 이번 그 8차 당대가 김정은 정권 제3기다. 1기가 16년까지 하면 김정은 후계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제7기 당대에 있던 16년부터 20년까지는 그 개성과 차별의 균형점 속에서 김정은의 북한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이번에 비로소 8차 당대 이후부터는 김정은 정권을 공고화시키는 거, 유일 영도 체계를 공고화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그 8기 이후의 기본적인 그 국정 과제의 키워드는 부국, 강병, 행복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8기는 그 시기보다 8기는
국방력 강화와 시기지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부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정은의 권위가 강화된 측면들, 두 번째는 당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표준화와 그간에 북한이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현실이 당에서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게 맞게끔 효율화시켰다는 두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총비서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7기 당위원장 추대사와 8기 총비서 추대사에서 가장 큰 차이는 8기에서 보면은요, 당의 수반은 수령의 지위를 차지하고 김정은을 인민적 수령이라고 칭했습니다. 7기에는 없던 부분들이죠. 김정은의 유일정도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서 김정은 수령을 공식화했다. 당의 총비서직을 도입한 거에 뿐만 아니라 어떤 수령의 지위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 조직, 당 운영에 있어서는 엄관, 관민, 간부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주민들한테는 애민 리더십을 보이는 거. 이게 애민 리더십과 당 관료사의 혁신,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의 배설 통로를 만들어주고 당 관료 사회의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한 조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 표준화, 그다음 현실을 반영하는 거, 그를 통해서 당 운영을 효율화하는 거, 이게 여러 가운데서 눈에 띄는데요. 아마 청년동맹도 명칭을 보면은 나머지 세 개는 조선이 붙어 있는데 북한 청년동맹 같은 조선을 뺐는데 조선이 들어가서 조선 무슨 청년동맹 이렇게 이름 바뀔 가능성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의사결정 구조가 이론화됐습니다. 예전에는 당대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출되는데 당 중앙검사위원회 당대에서 선출하지 않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에서 선출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정치국 상무회의 이렇게 딱 이론화 체계화 시켰다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숫자를 좀 북한 특징인데 당 정치국이 30명, 당 중앙위원회가 250명, 후보위원과 합해서.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당 비서와 당 부장을 겸직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 비서, 당 부장 이름으로써 김정은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시스템화 시킨 부분들,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화 체계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점들. 그래서 최고 엘리트들의 책임성과 현장성을 강화시켰다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편의성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통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일정한 성원이 되지 않더라도 계획가 성립되는 부분들. 이것은 김정은이가 실제로 작년에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자르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관을 내오고 경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정은 스스로가 당위원장이면서 국무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굉장히 편의적인 부분들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당 규약에 명확히 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위원들의 역할을 강화시켰는데 아마도 최홍해가 정치 일반이라든지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 리병철이 군사, 김덕훈이 행정 경제, 조용히 당조직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 이것은 또 이번에 당대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 부분별 협의회 지도에서 보더라도 이 당 상무위원들이 당 비서와 더불어서 아마 조직한 것 같습니다. 자기 고유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것과 중국의 상무위원 제도, 그다음에 중앙의 용도 소조 부분들 똑같이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하고의 연관성, 갈수록 앞으로 아마도 상무위원들 당비서의 역할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편의성 부분을 보시면은 회의 정족수가
뭐 자의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더라도 하나의 회의에서 뭐 정치국회의와 정부국회의를 연달아 연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뭐 정치국회의와 그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연달아 여는 거. 그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현실에 맞춰갖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데올로기 부분인데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본격적으로 체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거죠.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자마자 당 기하게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정식화했고 그 이후에도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본질이다. 그다음에 근본 이념이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서 김일성, 김정일,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행사를 진행시켰고, 그다음에 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헌법과 당규학상의 지도사상의 상이함이 있었는데 그걸 통일시켰죠.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주의 정치 기본 정치 방식으로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군 사상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도 성군 정치에서 성군 사상으로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은 지 10주년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앞으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계속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서 작동을 할 것 같고 이런 애민 리더십과 더불어서 또 다른 축에는 당 사회를 굉장히 혁명화하고 혁신화하는 사업이 동시적으로 엄관 관민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됨으로써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8기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화 보고를 9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문은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약간씩 설명하고 내놓는 자료, 뭐 그러한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내부 정치적인 거, 또 북한 체제가 앞으로 지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을 가늠해 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하나의 현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러한 9시간의 총화보고 부문별로 모든 과정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총화보고 원문 같은 것을 보면 좀 더 해득하기가 더 쉬울 텐데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약간의 해설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 문제만 갖고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좀 더 분석을 하고 따져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돼서 또 앞으로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정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다음에 대외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빨리 대외 대남을 끝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분야에 관계없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우리가 비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짚어보고 앞으로 이 상황 전개될 이러한 방향,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마지막에는 좀 라운드 테이블 비슷하게 좀 협의를 토론을 하고자 하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 정치 부분에 끝난 분들도 뭐 나가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